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펜실베니아 버틀레에서 암살 총격이 실패로 끝나고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결정하여 미국 대선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위스콘신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하여 Make America Great Once Again을 외쳤습니다. 바이든의 사퇴로 민주당은 내분이 격화되고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리 이충훈 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 아직 되진 않았지만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보수들이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도 한미 관계를 좀 이렇게 겨우 그래도 좀 괜찮은 동맹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오면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은 게 제 생각인데 뭐 당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미국 애교 그것보다도 예. 저는 이제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때 한미 관계가 나빴느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방 한국 대통령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되게 나쁜 거예요. 맞아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바이든 문재인 씨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히 트럼프 좋냐고. 그렇죠. 네. 트럼프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저는 뭐 그냥 주워 들었는데 저 사람 우리 동맹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백악관 정상회담 할 때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네. 뭐 통역하지 마. 저 사람 얘기 항상 똑같은 거 하니까. 그리고 북한 편이야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016년에 선거할 때 트럼프가 몰아서 그냥 동맹을 비하하는데 그 비하당한 세 나라 독일, 일본, 한국 이거 뭐 하는 놈들이야? 니네들 다 돈도 있는 놈들이 왜 우리한테 다 의존하고 있어? 이 세 나라 전부 정신 차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단을 맞은 것은 한국이고 일본은 트럼프가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독일에는 미군이 철수했어요. 예. 다 철수한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군 주둔이 제일 많은 나라가 독일, 일본, 한국 순이었는데 트럼프 때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바뀝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이 나와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독일도 돈 좀 더 내. 뭐야? 그러면서 군대를 아예 육군을 일부 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일본하고는 왜 좋아졌냐? 일본 때는 그때 이 아베가 뭐 완전히 그냥 뭐 둘이 그냥 뭐 골프 같이 치고 불고기 같이 구워 먹고 야단 뭐 그때 우리는 아베를 뭐라고 그랬어요? 똥강아지라고 그랬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난 4월달에 저 기시다하고 바이든이 만나서 바이든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본과 미국은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이제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일본 헌법은 전쟁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이 우리 둘은 함께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그러고 있다 딱 열흘 후에 일본의 옛날 수상 이 아소다로가 트럼프를 찾아가요. 그래서 트럼프 타워에서 둘이 만났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아베 신조는 정말 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죽어서 아쉽다. 그리고 나는 일본 국민을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트럼프가 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우리는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게 지난 4년, 지난 5년의 한미 관계의 결과예요 지금. 근데 저는 지금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를 적대로 봤지 트럼프가 한국을 우습게 본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보수 쪽인 사람들조차도 야 트럼프 저놈은 그 돈만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도 했죠. 저 버헬벨 대장 아주 점잖은 사람인데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양시키는 데 설명하는 것 같다. 저거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좌판 얘기. 근데 매일 저거 하자고 그러는데
너의 본뜻이 뭐야? 네. 그리고 북한이 그걸 한다면 그 다음에 미국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야? 예.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바로 우리가 그 지난 4년 동안에 그리고 저거 뭐 우리 완월드에서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예. 트럼프가 우리 한미 동맹을 결코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네. 그 아주 괜찮은 연설문인데 좀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 절대 안 돼. 그렇죠. 미국의 동맹국이 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거 안 된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예. 이 한국 땅에서 네. 미국이 싸우고 목숨을 걸었다. 네.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전쟁이 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게 한미동맹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할 얘기예요. 정말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유세하다가 막 그냥 혈압 올라가지고 한 소리하고 예. 저렇게 그 역사의 공문서로 남는 연설을 한 거하고 네. 그 말의 비중 가치가 이게 훨씬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우습게 보지 않죠. 공식적으로 한 말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트럼프가 돈만 한다. 대통령 돼가지고 돈 제일 안 쓴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해서 돈만 아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트럼프가 저 건물이 예.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타워인데 예. 그 라스베가스는 그 도박의 그렇죠.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도박장이 없어요. 아, 저 호텔에는 네. 빠친코. 네. 그 빠지고 도박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뭐 유명한 도시니까 네. 미국의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여행할 때 다 저 호텔 가는 거예요. 아주 네. 특이한 네. 그런 이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트럼프가 월급을 안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월급 안 받은 대통령 하나 있었죠. 이명박. 그랬어요. MB. 예. MB 안 받았는데 예. 트럼프가 이제 월급을 안 받겠다 그러는데 그게 국법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월급을 받은 다음에 도네이션을 다 했어요. 네. 도네이션을 이제 한 사람인데 돈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보통 그냥 그 일반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재벌 출신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한 다음에 보니까 재산이 막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뭐 그다음 줄어봤자지만 워낙 재벌이니까 그래서 돈만 안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이 여기 와 있는 탱크값, 비행기값 이런 거 내라는 소리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미군이 와서 미군 연습하고 포쏘 그런 건 다 그건 미국 돈으로 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여행하다가 모텔 들어가면은 여관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관비를 좀 그걸 분담하자는 소리예요. 네, 나눠서 내자. 미군이 여기 28,000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주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 나눠 쓰자. 그것도 미국이 1991년까지는 다 냈어요. 근데 그 비용 중에도 거의 한국 군속 직원들에 대한 급료가 많이 들어있다면서요. 결국 우리 그게 이제 91년부터 이제 우리가 일부 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고 미국이 쪼들리게 되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그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천억 정도 주면 안 되겠냐 한국 돈으로. 근데 그때 우리가 내고 있던 돈이 9천억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4천억을 올려달랬는데 그거를 문재인이가 끝끝내 못 올려주겠다. 나는 이거 뭐 나의 그 주관적인 분석이지만은 그 사람 그 1조라는 상한선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1조 이상은 죽어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싫다는 소리죠 미국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방위비 그러니까 주둔비 분담인데 주둔비용 분담금을 한 번 결정하면 5년 동안 같은 액수를 내고 5년 후에 또 결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 주겠다고 계속 나가니까 미국에서 오케이 그러면 주지 말라.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돈 액수를 다시 결정하자. 그 제도를 바꿉니다. 5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리고 그 첫 해에는 그때 1조 살짝 넘었을 거예요. 그러고서 두 번째 트럼프가 5조 내놔라고. 그건 분노한 얘기입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5조 내놔.
그랬는데 대통령에서 떨어졌죠. 예. 그 트럼프가 대통령 떨어진 다음에 한 말이 웃기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제일 좋아할 사람이 문재인이군. 그렇죠. 네, 네,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달러가 그냥 막 손해 볼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름값이 예. 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예. 1,200원, 1,300원 그랬습니다. 1리터에. 네. 바이든이 된다면 2,000원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지금도 1,600원, 1,700원이 내려가서도. 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때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 주유소 한 번 갈 때마다 리터당 1,200원하고 리터당 2,000원하고는 몇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유, 석유 이게 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국제 유가가 있잖아요. 예. 그 트럼프 때는 미국에서 석유를 파니까 미국의 석유를 미국의 파니까. 석유가 늘어나니까 미국이 사우디 석유를 안 사오니까 사우디 석유값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예. 국제 유가가 쭉 내려가는 거라 미국이 수입국이 아니게 되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려갔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트럼프 때는 1배럴 가격이 우리나라 돈 62,000원이에요. 네. 바이든 때는 100,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1배럴이 4만 원씩 4만 원이 추가 4만 원씩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든 된 다음에. 예. 근데 한국이 하루에 250만 배럴을 쓰는 나라예요. 이야.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돼 가지고 우리가 기름값으로 더 낸 돈. 예. 더 낸 돈이 하루에 1,100억 원이에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위비 뭐 그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었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주둔비 갖고 그러니까 소탐 대실한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예. 그리고 바이든 때 미국 경제가 나빠지거든요. 예. 트럼프 때 미국 경제가 좋고 예. 미국 경제가 좋으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때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한 대 더 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안 따지고 방위비 그거 더 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더 내라는 돈은 네. 바이든 때 더 쓴 기름값 4일치밖에 안 돼하고서 네. 그렇잖아요. 예. 하루에 그러네요. 9천억을 1조 3천억 내렸으니까 4천억 원 더 달라는 소린데 예. 바이든 때 되면 하루에 기름값은 1,000억씩 더 쓰는데 예. 1,100 내가 계산해보니까 예. 하루에 1,100억 원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가 더 달라는 4천억은 기름값 4일치 아낀 분이에요. 4일치 예. 값이 아니라 예. 저런 건 왜 계산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를 모르고 겁만 갖고 자꾸 우리가 그동안 그랬군요. 지금 우리나라 예. 제가 그래서 속이나 이게 나오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그 산유국의 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결제했다. 그 시추를 결제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던데 제가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과 연관시켜서 지금 박사님 말씀은 그 석유값이 하루에 우리가 쓰는 양의 그 얼마 이렇게 레이트가 더 낸 것이 1,100억 원씩이었다. 1,100원씩 더 냈는데 방위 주둔비 그 얼마 우리가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그랬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한언론해고라고 우리 전현직 그 신문방송 기자들이 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이 신문인데 산유국의 꿈 한중일 신상복지. 예, 여러분 그 시추에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신문 기사에 과연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처럼 떠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 7광구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7광구에 한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그렇게 한일 양국이 그 협정을 해서 거기에 1978년 협정인데 50년 조약이 유지되므로 28년까지 그 조약 유효합니다. 유지되는데 앞으로 4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 조약이 끝나기 3년 전에 양국 중에 협정 당사국 양국 중에 한 나라가 제안을 하게 돼 있어요. 이 협정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끝낼 것이냐. 근데 사실 여러분이 국제적 애교 전략상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경우는 60년대 그 해양 국경선이 그때는 대륙붕 이론이었습니다. 그 국제법상. 근데 지금은 80년대 그 국제법이 바뀌었어요. 84년. 예, 84년. 아니, 거기까지. 운클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이 박사님 앞에서 이제 공자 앞에서 묻자고 쓰겠는데, 아니, 맞습니다. 84년 그때. 국제해양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간선 이론, 이게 대륙붕 이론 하다 보니까 해저 깊이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국제 협정이 조약이 그 국제법이 중간선, 그 양 나라의 육지에서 가장 중간된 부분을 해양 국경선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일본의 경우는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이 조약이 유지되는 2028년 이후에는 일본으로 저 구역이 7광구는 수용될 구역이 90%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한 10% 정도가 우리 광구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서두르지 않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바로 그 옆에서 중국이 그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미 시추해서 그거를 상하이를 통해서 중국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양이.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만큼 석유값이 그 원유값이 우리나라 경제에 방위비 지출과 비교한 그래서 이 산유의 꿈을 가진 한중일 신삼국지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맞아요. 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라도 석유가 나오면은 그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예. 좀 우리의 그 저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스프링보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그건 뭐 남이 툭 치면 우리는 쓰러지는데 예. 그게 있으면은 예. 그래도 이 방어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충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주둔비 문제도 이렇게 현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다른 다 봐야죠, 다. 예, 다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주둔비 얼마 올려달라는 것만 계속 표면에 내세우고 싸워서야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저기 1광구에서 7광구, 8광구까지 있는데요. 저거는 우리나라가 뭐 실정 각 나라마다 그 광구 이름은 뭐 각 나라 자율로 붙이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광구는 이미 중국은 저기 시추선에 시추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저게 공해상인데 그래서 2광구와 7광구에 지금 그 2광구. 예, 2광구는 중국이 이미 시추를 한 그래요? 거를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점점 우리도 시추를 시도를 했었는데 중국의 반대로 실패했다라고 중국이 저게 그 1광구, 2광구, 3광구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쭉 나온 곡선. 예. 뭐 곡선이 아니라 거기 중간선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124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한국 쪽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예. 이쪽 바다는 낮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식 기준으로 하면 서해 바다의 72%가 중국 바다예요. 예. 나쁜 놈들이. 아니 이거 국제법을 하시고 그 국제관계 대가신 우리 이충훈 박사님께서 제 설명이 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신삼국지가 이 석유 해저 지하자원 개발을 갖고 인근 국가와 이렇게 큰 어떤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저거 다툼이고 좀 네.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그 밑으로 내려가시게 그러면 아주 엉망입니다. 예. 거기 남진해에 둘러싸여 있는 필리핀, 보르네오, 뭐 하여간 네. 말레이시아 뭐 전부 그냥 다 베트남 네. 난리법석이에요. 말도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충훈 박사님의 그 대담은 여기까지로 우선 한 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워낙 알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앞에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충훈 박사 모시고 하는 대담은 저도 즐겁고 여러분도 아마 즐거우셨으리라고 봅니다. 즐겁다는 건 유익했다는 얘기죠. 아마 특히 우리 시청자 중에 언론인들이 저에게 유선으로 많은 비슷한 그 피드백을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 되는 새성모 몰드 TV